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급락세 연출했는데요. 중국발 악재, 그리스발 악재가 함께 닥쳤습니다. 중국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이 유동성 우려가 커졌고요. 그리스에서는 구제금융을 졸업하지 못하면서 조기 대선이 예고가 됐고요. 이에 따른 전국 불안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오늘 수급까지도 비어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선현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계속해서 저점 낮추면서 움직였는데요. 결국에는 장중 저점 근처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종가 오늘 1945.56포인트 기록했는데요. 1.29%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무려 9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1,520억 원에 달했고요. 기관까지도 함께 7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나흘 연속의 순매도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오늘 1,083억 원의 순매수세를 유입하면서 지수 방어를 시도했었는데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거의 전 업종 하락했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이 특히 더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보험 업종이 오늘 삼성그룹주 영향받으면서 2% 넘게 급락했고요. 화학과 기계 업종도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은행과 전기전자 업종 등도 거의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 전반적으로 매도 흐름이 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도 2%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2.37% 하락하면서 131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무려 11거래일 만에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삼성그룹주인 삼성생명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4% 넘게 급락했는데요. 12만 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오늘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 SDS 제일모직의 청약이 시작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신규 장중에는 상장 이후 최저가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0만 9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반등하면서 1.4%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닷새 만에 상승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낙폭이 컸던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와 포스코가 1% 넘는 하락세 기록했고요. 네이버가 오늘 다음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2%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이 최근 연일 블록딜 소식을 전해오면서 오늘도 1.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도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유럽발 경기 우려감에 민감주를 줄줄이 하락한 건데요. 특히 화학이나 건설, 기계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화학 업종 중에서도 롯데케미칼이 오늘 11.14% 급락세 보이면서 16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종가 15만 9,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WTI 가격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학 섹터에서는 한국쉘석유가 6% 넘게 그리고 LG화학이 5% 가까이 밀렸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동부건설이 5% 넘게 하락했고요. 현대산업과 GS건설, 금호산업 등도 3%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두산중공업이 5% 넘는 낙폭 기록했고요. 이 밖에도 이 전기전자 섹터에 있는 동부하이텍도 오늘 9%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내 매각이 힘들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 로템, 운송 장비 섹터 업종으로서 오늘 7% 넘는 급락세 연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까지 이틀 연속의 하락 시세 기록했습니다. 역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1%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가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0.84% 밀리면서 541.96포인트에 마감했고요. 540선 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역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 215억 원 매수세 유입하긴 했지만 기관 쪽에서 318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 대체로 수급 대결 양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마감 상황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하락했던 업종 우세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급락하면서 인터넷 업종 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4% 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와 종이 목재 업종 등이 2% 넘는 하락세 기록했고요. 이 밖에도 정보기기와 제약주들도 1%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쪽에서는 컴퓨터 서비스나 의료 정밀 업종 등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0.9%, 방송 서비스와 의료 정밀 업종 등이 0.5%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6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내렸던 종목은 급락세를, 올랐던 종목들은 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가장 큰 낙폭 기록한 종목은 대장주인 다음카카오였습니다. 오늘 4.69% 급락하면서 12만 8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서구 공동대표가 경찰에 소환된다라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다음카카오 카카오톡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는 기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이 오늘 2.8% 급락 시세 보여줬는데요. 나흘 연속 하락세 기록하면서 38,050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컴투스 역시 4흘째 밀리면서 2% 넘는 낙폭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동서가 0.8% 올랐고요. 홈쇼핑주들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렸고요. 또 중국 증시에서 악재성 재료도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가운데 중국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홀딩스와 중국 원양자원, 차이나 하오란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세 흐름 이어갔고요. 완리가 8%대, 웨이포트와 차이나 그레이트 등은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커진 만큼 이들 종목들도 이제는 변동성이 함께 커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다가 플러스에서 마감하는 모습들 일봉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약세장에서 강세 흐름 이어갔던 섹터가 게임주들이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조이맥스와 위메이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신작 윈드소울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안고 있는데요. 조이맥스가 상한가, 그리고 위메이드는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데브시스터즈가 8% 넘게 급등했고요. YD온라인과 플레이위드, 네오위즈 게임즈 등이 3에서 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 상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 횡보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또 조금 더 낮추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12월물은 1.64% 밀리면서 248.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폭탄도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 물량이 조금 줄긴 했는데요. 8,590계약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200계약, 개인이 4,900계약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방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